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능력, 소프트웨어를 잘 개발하는 능력이 결국 그 기업의 어떤 이 생산 능력이 될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누가 만드나요? 아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나와 있지 않고, 그럼 소프트웨어는 사람이 만들 겁니다. 그럼 기업이 어떻게 앞으로 바뀌게 될까?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그런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그런 사람의 역량, 그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경영이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GE뿐만 아니라 또 인텔도 그 하드웨어 기업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같은 그 글로벌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기존의 그 관리 중심이라든지 또 획일화된 어떤 경영에서 사람 중심,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설이 길었네요. 근데 제가 지금 회사에 봉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깨알같이 회사 소개를 간단히 하고 또 넘어가야 될 의무도 있고 마이다스 IT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이다스 IT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학에서나 최적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건물들 또는 교량들, 지하철들 이런 구조물들이 지진이나 바람에 안전하게 설계를 하고 최적 설계를 해주는 그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물학과 신경과학을 기반으로 웹 모바일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을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세상을 연결하는 게 그들의 비전이라고 하면 마이다스는 세상을 시뮬레이션하는 게 비전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유명한 것 같습니다. 뭘 것 같습니까? AI 역량 검사, AI 면접을 이 원격으로 화면에서 이제 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지원자인데요. 이분이 화면에서 이제 AI와 어떤 대화를 나누면 AI는 뒤에서 이분이 얼마나 이 기분 좋은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이런 정서를 분석을 하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을 STD 기술을 통해서 그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그러죠. 그런 문자 변환 기술을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쓰는지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줍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높은 건물인 브루즈 칼리파죠.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인 러스키 아일랜드 브릿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다고 알려져 있는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이 세 가지 세계 역사적 구조물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웨어인 마이다스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설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밀라노 대성당과 같은 세계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는데도 마이다스 프로그램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다스는 전 세계 건설 구조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세계 점유율 1위를 하고 있고, 2016년인가요? 그때부터 조선일보에서 조사한 대한민국 취준생들이 가장 입사하고 싶어하는 중소중견기업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입사 경쟁률은 약 1000대1, 500대 1에서 1000대 1 정도 됩니다. 왜 500대 1에서 1000대 1일까? 그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밥을 먹는 회사, 이렇게 또 인터넷에 보면 알려져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5성급 호텔 출신의 주방장들이 해주는 밥을 먹죠. 1인당 연간 식비만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자연주의 인본경영이라고 그래서 뭐 없는 게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없는 게 무엇일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스펙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는다. 그리고 직급 체계가 없다. 또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 정년이 없다. 이게 왜 스펙을 보지 않고 사람을 뽑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펙이 그분의 지원자의 성과 역량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스펙을 보고는. 그래서 스펙을 보지 않는 겁니다. 또 왜 직급이 없을까? 예를 들어 상명하복 그런 이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운영을 하면 성과가 질서 있게 잘 나오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건 우리의 착각일 수도 있다. 또 왜 상대평가를 하지 않느냐? 상대평가를 하면 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을 잘하려고 하지 않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지 않는 거와 일 잘하는 거는 상당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가 없다. 이게 네 가지만 없으면 또 싸가지 없는 회사라고 부를 것 같아서 없는 거를 좀 몇 가지 더 만들어 넣었습니다. 성과급도 없다. 왜 성과급이 없을까요? 성과급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는 겁니다. 이해 잘 안 가시죠? 오늘 그 내용을 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CEO도 없어서 이제 직급도 없어졌으니 이제 우리 구성원들이 저를 뭐 이형호 씨 뭐 이래 부를 것 같아서 빨리 직함을 하나 직책이죠. 직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CHO. 그럼 CH 할 때 H가 뭐냐? Human and Happiness. 결국 사람 행복을 우리 행복하려고 살잖아요. 그래서 Human and Happiness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한 경영을 마이다스 IT가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경영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제가 마이다스를 창업을 한 게 이제 21년이 조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이 40에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잘리고 나와서 표현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써도 되나요? 뭐 괜찮습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제 그 분당에 전세 이제 그 사무실을 하나 구하고 들어갔는데 불안한 겁니다. 기술자 생활만 하다가 이 아들 밥 다 굶길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이 동네 서점을 찾아가서 경영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찾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경영 그런 책들을 찾아서 이래 보니까 경영이 전부 다 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치명적이죠. 왜냐하면 제가 돈을 전혀 모르거든요. 좀 이해가 잘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저는 대차대조표를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돈 결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치명적이잖아요. 이걸로 승부를 거둬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제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저를 들여다보면 돈이 너무 적으면 회사를 떠날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받는다고 더 열심히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결국 돈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 사람에 대한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게 심리학, 신경과학, 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통계물리학, 우주론 그렇게 사람을 쭉 공부를 하고 대충 사람이 이것이구나 라는 걸 대충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속성, 특성에 맞는 형식으로 경영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상한 스펙도 보지 않고 사람을 뽑고 직급도 없애고 평가하지 않고 뭐 성과급도 없고 이런 이상한 경영이 나온 겁니다. 충록자 불견산 확금자 불견인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사슴을 쫓는 자 산을 보지 못하고 돈을 쫓는 자 사람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답이다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이 무엇일까요?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사람 아니신 분 계세요? 그죠?
우리 다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면 이게 사람이야 이런 답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죠? 신경과학적으로 그냥 그쪽 사람을 다루는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의 핵심 기능은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는 기능입니다. 불경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의 과거가 궁금한가? 그렇다면 그가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아라. 그죠? 또 그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아라. 결국 핵심은 그가 내린 판단이 그의 인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르트르 같은 철학자들은 인생은 B, C, D다. birth, death 그 사이에 choice. 결국 선택과 판단이 그의 인생을 만든다. 현재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우리가 내린 판단들이 현명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내린 판단들이 후졌겠죠. 그죠? 아마 오늘 오신 것도 이제부터는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판단을 현명하게 할까요? 결혼하신 분들 많죠. 아주 중요한 판단 한 번쯤은 하셨겠죠. 잘 하셨나요?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두 손 안에 한 개씩의 알약이 있습니다. 아주 준비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알약 색깔이 푸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하긴 하다. 손 들어 보십시오. 제일 빨리 드신 분 하나 받아가십시오. 나중에. 무슨 소리냐?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붉으스름 푸르쭉쭉한 게 보인다. 알약 색깔 중에 번쩍. 한 60%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냐? 두 개 다 회색이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 이상하다.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생맹? 안 그럼 흑백? 한 20% 정도는 회색, 20, 30%는 회색으로 보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회색으로 보입니다. 두 색이 왼쪽은 조금 푸르쭉쭉하죠. 오른쪽은 좀 붉으스름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목해서 보십시오. 무슨 색인가요? 회색이죠? 결국 배경색 때문에, 이 배경색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시각 피질이 색 보정을 해서 색을 들여다본 거거든요.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나요? 그죠? 그냥 지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그냥 뇌가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보는 거죠.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어떨까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왼쪽과 오른쪽이 무엇이 다른가 열심히 살피고 있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카피 앤 페이스트한 그림입니다. 빨간 선을 끄는 쪽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혹시 빨간 게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분 계세요? 제가 아주 용한 정신과 의사를 반대로 파란 거는 좀 오목하게 보이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 화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도 손댄 거 없이 180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빨간 쪽이 볼록했잖아요. 근데 지금 파란 쪽이 볼록하고 빨간 쪽이 오목하게 바뀌었습니다. 마술 같은요? 그렇죠. 제가 맛을 벌리려고 온 거죠.
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영인데요. 우리는 빛이 위에 있는 것만 주로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도 위에 있죠. 불빛도 대부분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위가 밝으면 오목하다라고 느끼는 것이고요. 볼록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위가 어두우면 오목하다라고 뇌가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또 잘 못 믿는 분들 계시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예, 잘 보십시오. 요거 오목한 거 볼록하죠. 요거 오목하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거는. 자, 그러면 오른쪽 어두운 부분, 그 파란색 있는 부분, 점 있는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 보십시오. 자, 다시 돌리겠습니다. 바뀌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뇌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결혼하셨으면 그 배우자를 고르실 때 내가 골랐을까요? 뇌가 골랐을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눈 이상하게 만들어드려서. 근데 이상한 걸 알면, 우리가 뇌가 만드는 꼭두각시의 인생을 산다는 걸 알면 우리는 꼭두각시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내가 꼭두각시인 걸 모르면 내 삶은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고요. 참 반전의 아이러니죠. 아이스 브레이킹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아이스 브레이킹인가요? 브레인 브레이킹인가요? 막대기 몇 개입니까? 4개. 그죠? 혹시 3개로 보이는 분 안 계시죠? 4개 맞습니다. 그죠? 합의되었습니다. 몇 개입니까? 3개. 몇 개인가요? 죄송합니다. 또 뇌를 진하게 말씀드리네요. 그죠? 네. 이쪽을, 왼쪽을 보면 왼쪽은 4개니까 오른쪽 3개를 설명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런 충동이 들지 않나요? 오른쪽 3개를 보고 나면 왼쪽 4개를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상황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은 왜 그 여인이 좋았어? 그러면 그 여인이 좋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진실일까요? 아닙니다. 무의식이 결정하고 의식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일을 해놓고 잘못했으면 뭐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면 되죠. 근데 끊임없이 잘못된 이유를 걸을 수밖에 없었던 해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변명이라고 합니다. 변명이 아닙니다. 자기는 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해석한다. 진실이 아니더라도. 여성분이 열심히 돌고 있습니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돈다? 손 들어 보시죠. 네, 얼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밑에서 보는 걸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아니다. 거꾸로. 반시계 방향이다. 네, 아주 취미가 특이하신. 그렇죠? 자, 어느 쪽으로 도나요? 반시계죠?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네, 중간에 있는 여성이 어느 방향으로 도나요? 시계 방향이죠? 분명히 그렇죠? 어느 방향으로 도나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왼쪽 그림을 보다가 중앙을 보면 또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렇죠? 이렇게 뇌는 줏대 없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아까 뭐 계속 보시나요? 신기하니까 계속 틀어놓을까요? 제가 눈속임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속고 있는 거지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뇌가 보여주는 걸 보고, 또 우리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옆에 조금이라도 어떤 이런 것처럼, 그죠? 어떤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이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죠?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 왼쪽 그림이 반시계 방향처럼 간섭 효과를 영향을 받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왼쪽 그림을 보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그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향들을 받고 끊임없이 편견과 편향을 가지고 세상을 삽니다. 편견과 편향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 하나로 전부 다 논문 다 받은 분들이거든요. 수백 가지가 되고요. 이걸로 데니얼 카너먼 같은 분은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았죠. 예, 우리는 편견, 편향 덩어리입니다. 혹시 모르는 걸 아시는 분 계세요? 제 회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도 한 1조 회사를 오늘 놓치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는 것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체험과 경험으로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체험과 경험이 다르면 우리는 아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사마 빈 라덴도 생기고 조지 부시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김일성도 생기고 이런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만 아는 사실은 우물안 개구리와 똑같더라. 근데 자기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애국자고 우리한테는 애국자지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냥 아나키스트, 그냥 테러리스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타비가 무슨 말인 거 아세요? 요즘 비슷한 이 본 뜻이 신문에 자주 나오던데 뭔지 아세요? 내로남불을 이제 한자어로 하면 아시타비죠. 내가 하는 건 로맨스, 남이 하는 건 불륜, 그런 겁니다. 이 그림에 빨간 선, 파란 선 있죠. 무슨 그림일까요? 남성복일까 여성복일까? 네. 마이크 써야 되죠. 이 마이크로 지금 나가고 있나요? 이 마이크로 나가나요? 이 마이크로 방송은 나가고. 교수님 하나 받아가십시오.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쇼핑센터에서 여성이 쇼핑을 즐기는 빨간 동선과 남성이 물건을 사러 가는 파란 동선인 겁니다. 대충 이해되시나요? 예, 공감하시나요? 예, 이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들도 꽤 계셨던 거. 여성 3시간 평균 26분, 남성 평균 6분.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이 이 쇼핑센터를 가면 이혼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이 생각하는 거와 남성이 생각하는 건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로 엄청난 베스트셀러 작가 되신 분 있죠. 존 그레이라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는 아예 두 사람을 외계인으로 봤습니다. 외계인끼리는 말 섞으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따로 사세요. 그게 지구 평화를 이루는 길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보통 뭐 아드님 계신 분들 있죠. 뭐 저희 집에서는 왼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친하신 분 계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요거 현실적으로 친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예, 왜 그런가? 결국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인데요. 한 번은 이제 제가 이런 강연을 하고 나갔더니 어떤 아주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신 대표 한 분께서 담배를 열심히 태우시면서 저한테 어제 안 그래도 자식하고 싸우고 나왔다는 거죠. 왜 싸웠습니까? 그랬더니 비트코인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왜 비트코인 가지고 싸우셨나요? 했더니 이제 그래도 밥상머리에 앉았으니까 뭐 서먹서먹하니까 말을 건네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니는 비트코인 어찌 생각하노? 라고 이제 아버지가 물어봤겠죠. 아들이 비트코인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떤 뭐 부를 이룰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수단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무슨 뭐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 이건 사회 악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뭐 아주 뭐 언성등을 높이고 끝까지 싸웠대요. 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비트코인과 싸우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당사자가 비트코인과 싸웠다는데 니는 왜 비트코인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결국 아버지가 자식에 대한 욕망과 자식의 아버지에 대한 욕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가리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존경받고 싶어 하죠. 그리고 자식은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는 존중받고 싶어 하고 아들은 인정받고 싶어 하니 근본적으로 포인트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비트코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자식이 비트코인이 뭐 블록체인이 어떻고 해서 하면 와 네가 블록체인을 아는구나 하고 아버지가 인정하고 들어가면 간단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지금 뭐 제로섬 게임 아니냐, 예를 들어 사회학이다라고 하면 자식이 볼 때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아버지, 이리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인정받고 싶었고 한쪽은 존중받고 싶기 때문에. 이해되시나요? 예, 혹시 아드님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관점을 칭찬해 줘 보세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그리고 혹시 이 나이 드신 아버님과 사이 별로 안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오늘 가시면서 전화 한번 하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내가 이런 말을 진짜 못 했는데 오늘은 진짜 하고 싶네요.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밤 잠 못 잡니다. 기분 좋아서. 이분들은 또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예. 다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기들이 선이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런가요? 한쪽이 선이면 한쪽은 악이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둘 다 선일 가능성은 없고요. 둘 다 악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둘 다 선일 가능성은 없죠. 예. 둘 다 악일 가능성도 있고 한쪽이 악일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근원적으로 악과 선을 구분하는 기준은 딱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칼을 드느냐, 눈물을 흘리느냐. 아닐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뭔가 이상한 걸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체험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기억이 다르고 그 기억은 경험으로 만들어지니 경험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입장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면 이해가 다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혀 다 살아온 게 다른데 여자 남자인데 사랑이라는 걸 같이 느낀다면 얼마나 이건 우연의 일치, 멋진 인연일까요? 사실은 그 사랑도 같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 남성한테 오빠 사랑해, 또는 남성이 여성한테 그래 내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일까요? 어쨌든 저는 뭐 이 법정스님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는 하나의 생명에 불과한 존재인데 한쪽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네가 틀렸다라고 화를 낸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은 남성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여성은 남성을 또 아무튼 서로 마찬가지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죠. 예, 나는 당신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라는 말의 정체는 나는 당신을 죽도록 오해합니다 이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는 4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또 제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한 분이 사시고 그리고 왼수 둘이가 같이 삽니다. 그래서 4명이 삽니다. 저희 집에 저는 몇 명이 있을까요? 1명? 아, 누가 4명이라고 하셨나요? 대단하십니다. 받아가십시오. 경영 잘 하시겠습니다. 메타인지가 몹시 발달하신 것 같으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저는 4명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죠?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분이 생각하시는 저가 있고 각각 큰 왼수, 적은 왼수가 생각하는 저가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기억이 다르니까. 그런데 그 4명의 저 중에서 누가 진짜 저일까요? 오늘 머리 너무 아프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 가짜입니다. 사실은 다 진짜이기도 하고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배우자 계시면 배우자 딱 그분 아시죠? 생각나시죠? 그죠?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예. 그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죠. 우리는 소통 잘 할 수 있을까요? 소통 때문에 아주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도 항상 소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요. 왜 소통이 힘들까요? 우리는 소통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과를 생각하셨나요? 먹는 사과? 오케이, 먹는 사과 같으면 먹는 사과 중에 어떤 사과를 생각을 하셨나요? 홍옥, 부사, 아이몰인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우리 머릿속에 형성되어 있는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은 어떤 사과였느냐면 애플 사과, 애플사, 휴대폰 만든 스티브 잡스 애플, 그 사과를 생각을, 또 어떤 분들은 윌리엄 텔 서곡에 나오는 그죠? 머리 위에 있는 요 사과를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아프로자이트, 사과하다의 사과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같은 먹는 사과라도 우리는 인식이 다르면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한 분에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보, 당신은 뭐 어떻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는 기억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 사람한테 하질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가
제가 생각하는 저희 두려워하는 그분께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럴 때 제 성대가 떨려서 공기 진동에 의해서 그 공기 진동이 그분의 귀로 들어갔고 그게 청각 피지를 통해서 이 좌측 두엽을 통해서 해석을 해서 언어로 받아들인 거죠. 또 그분이 그래 맞아 당신 뭐뭐 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분이 생각하는 당신은 절까요? 그분 머릿속에 있는 기억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온전한 소통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 리더와 팔로워도 온전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세일즈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으로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만 가지 같고 엄청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그죠? 많죠?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우리가 하는 사랑, 사업, 뭐 그걸 매개로 만들어내는 게 상품 이런 것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통은 진짜 어렵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신가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형우입니다. 제가 이형우인가요? 그건 저의 호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신가요?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사용을 해서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런 이야기 들을 거라고 기대 안 하신 거죠. 경영 이야기만 하면 되지 뭔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장자가 잠시 졸았죠. 근데 꿈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다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잠을 깼습니다. 갑자기 고민되는 겁니다. 내가 나비 꿈을 꿨는가? 나비가 지금 내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나는 나비인가? 장자인가? 그 답을 한번 찾으러 가보죠. 여러분들은 나비신가요? 이 그림 어디서 보신 적 있죠? 제가 머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나? 브레인 워시 한번 할까요? 브레인 워시. 세뇌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런 견해도 있다 생각을 하시면 이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갱. 딱 예술을 아시네요. 이거 하나 받아가세요. 네, 고갱입니다. 고갱이 살던 시절에 유럽에서 화가로 성공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성이 고시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름이 외자여야 합니다. 고갱, 고호, 고야 아닌가요? 이쯤 되면 박수가 나오는데. 사박이가 얼마나 힘들면 그죠? 이런 연구까지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갱이죠. 제목이 뭘까요? 요건 두 장. 좀 깁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갈 건가? 이걸 그냥 경상도 말로 딱 세음절로 하면 내 누고 니 누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린 누굴까요?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인생이 진짜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도 죽고 묵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타이티에 가서 이런 이제 아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냥 있었죠. 인생이 고달파야지 본질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저 오른쪽 밑에 보면 어린애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앙에 보면 이제 성년기에 이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보면 나이 들어 죽어가는 한 늙은 분의 모습, 나이 든 분의 이제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일생 태어나서 장성하고 죽어가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고갱은 내 누구? 이런 질문들을 던졌죠. 우리가 누굴까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뭔지 아까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약 20년간 논문 수천 편을 저와 저희 구성원들이 같이 읽고 결국 사람이 뭐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었거든요. 예, 그게 나는 나의 기억이다 라는 답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나의 기억이다라고 하면 다룰 수 없잖아요. 그럼 본질적으로 그럼 우리는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여다봐야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얻은 답이 이겁니다. 우리는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 무생물 계세요? 우리 다 생물입니다. 혹시 우아한 식물, 나는 매난국주야, 뭐 그런 분 계세요? 우리 다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다 인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물이고 동물이고 인간이면서 근원적으로 뭘 하는 존재냐면, 생물이기 때문에 잘 살고 싶어하고, 동물이기 때문에 뭔가 잘 하고 싶어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욕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죠. 결국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 크고 싶어 하는 이 세 가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 가지가 잘 일어나면 룰루랄라 해피나우 일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음에 힘들어, 못 살겠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잘 때까지 수많은 행동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본질적으로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은 거 아닌가요? 오늘 오신 이유 마지막 세 번째 거죠. 또는 내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 두 번째 거. 그죠? 또는 우리 회사 이걸로 좀 살리고 싶어, 첫 번째 거.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다. 허탈하죠. 20년간 연구해가지고 딱 얻은 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근데 본질적 핵심은 당연한 데 숨어 있습니다. 귀한 것일수록 당연한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생명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거 조금만 침해받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본질은 당연한 데 있다. 이 장표 하나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린 겁니다. 자, 우리는 생물, 동물,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 크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바꾸면 이의적 존속, 사회적 성장, 정신적 완성입니다. 그걸 조금 더 스프레드 시키면 생존 번식 추구, 안전 안락 추구, 성취 인정 추구, 권한 책임 추구, 의미 완성, 통합 초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요 밑에 쪽을 추구하고 계시죠. 글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추구할까요? 아까 판단이라고 그랬죠. 판단을 통해서 이 추구를 해냅니다. 보통 HR 하면 휴먼 리소스, 사람을 뭐 재물로 생각한다, 자원으로 생각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HR은 이겁니다. 인간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간이 결국 브레인이 하는 거거든요. 브레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인터페이스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뇌가 하는 일이 세 가지 판단입니다. 정서 판단, 감정 판단, 이성 판단. 잘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지금 여러분들 휴대폰에 평소에 아주 좋아하는 사람의 그 이름이 딱 떴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예, 갑자기 밝아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밝아지죠. 그 전화를 딱 받아보니 예를 들어서 뭐 한 남성이라고 그래 봅시다. 평소에 짝사랑하는 여인이 전화를 했다. 뭐 엄청나게 이거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예, 전화기 너머로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주말 오빠 청계산 등산이나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미 그 남자분의 머릿속에는 그 여성과 이 청계산 등산을 가고 있는 거죠. 이미 상상을 하고 있잖아요. 상상을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그죠? 감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결정을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어느 골짜기를 돌 때쯤 손을 잡고 그 다음 어느 골짜기를 또 돌 때쯤은 한 15금 정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갔을 때는 19금을 연출을 해낼 수 있을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진짜 전략적인 사람은 어찌 할까요? 답사가지요. 자, 처음에 그 여인한테 전화가 왔다. 그 전화 이름을 보는 순간 긍정적인, 그렇죠? 두 번째, 그녀가 주말 등산을 이야기를 할 때 상상하면서 기뻤고, 그죠? 그 다음에 머리 굴려서 전략적으로 했죠. 이 세 가지 판단을 한 겁니다. 정서 판단, 감정 판단, 이성 판단. 이 세 가지가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정서 판단에서 긍정이 먼저 트리거 되면 감정은 좋은 쪽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에 이성은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머리를 굴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고 처음에 자극이 부정으로 딱 들어오면 싫은 감정을 올리게 되고요. 그러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경우도 소통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부정적으로 한번 앉아봐라. 네 이거 일이라고 했나? 그 대가리 위에 있는 목 위에 있는 거 뭐고 대가리 아이가 대가리 쓰라고 있는 거지. 이 방식으로는 절대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왼수 되려면 그렇게 소통하면 됩니다. 원수 만들려면. 실제로 우리의 무의식인 편도체, 감정을 만들어내는 편도체는 그를 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이런 게 누적이 되면 그 사람만 오면 피하고 싶죠. 네. 상대를 적으로 만들고 싶으면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된다. 인상 팍 쓰고 시작을 하면 된다. 그럼 곧 헤어지게 돼 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안 그러면 항상 웃고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페이킹해서, 내가 상대를 속이면서,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 그 상대의 뇌는 내 표정을 보고 진짜 웃는 표정을 짓고요. 그러면 그 진짜 웃는 표정을 보고 나는 진짜 웃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안 그런가요? 불행하고 싶은 분 계세요? 행복과 불행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관계인 겁니다. 불행은 그냥 부정적인 관계인 거죠. 아주 유명한 이런 그 소설의 구절이 있잖아요. 행복한 집안은 다 엇비슷한 모습으로 행복한데 불행한 집안은 다 제각기 다른 이유로 불행해한다. 톨스토이가 안나 카레니나의 첫 구절로 딱 그 통찰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행복은 긍정적인 관계입니다. 긍정적인 관계의 핵심은 존중이죠. 존중.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을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가 설혹,
아주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말이 길어졌네요. 이해되시겠죠? 예, 상대를 적으로 만들면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된다. 빨리 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많이 빨리 해버리면 된다. 그러면 적된다. 세상에 좋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 없고요. 전부 다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어 할 뿐이고요. 그거 잘 되면 좋아하고 그게 잘 될 것 같으면 좋은 기대를 하는 것이고요. 이해되십니까? 만약에 오늘 제가 이영우라는 사람이 강연을 하는데 그냥 노상 후진 이야기만 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제 이야기가 제대로 들릴까요? 안 들릴 겁니다. 그죠? 예. 긍정이 긍정을 부릅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좀 꼭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긍정적이지 않다. 열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웃어버리는 겁니다. 가짜로.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내 거짓 웃음을 보고 진짜로 웃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웃음을 보고 내가 다시 무의식적으로 진짜 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힘들잖아요. 한 세상 왔다 가는데 100% 다 죽을 거죠. 안 죽을 분 계세요? 다 그동안 이 세 가지 하고 사는데 내도 그렇고 그도 그렇고 팔로워도 그렇고 고객도 그렇고 그리고 이 세 가지 긍정, 적극,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쌓이면 사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는 일은 끊임없이 성과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도 성과고, 그 다음에 연인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성과고, 그리고 고객의 호주머니를 훔치는 것도 성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단 아무튼 그렇죠. 그 성과를 만들려고 하면 세 가지 판단 메커니즘이 또 들어갑니다. 신뢰, 열정, 전략. 이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 성과를 못 내면 결국은 그 사람은 회사에 오래 근무하기 힘들겠죠. 재미없으니까. 그죠? 떠나게 될 겁니다. 결국 이 성과는 신뢰, 열정, 전략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 우리 구성원들이 어떤 모습이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주, 자발, 자율입니다. 스스로 주인 되어서 알아서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런가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오신 분 대부분이 경영하시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내 팔로워가 진짜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한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불만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컴플레인을 하죠. 아들이 주인의식을 좀 가지고 일을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그때 제가 듣기에는 이렇습니다. 그 주인의식이란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의식하고 직장생활을 해라. 아닌가? 예. 그럼 어떻게 하면 자주, 자발, 자유를 얻게 될까? 오늘 그거 들으러 오신 것 같거든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결국 이런 내용들이 이게 이제 생물학이고 저쪽이 신경과학이거든요. 이 내용이 경영에서는 좋은 사람 채용하고 좋은 사람 동기를 부여해서 좋은 소통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만들고 구성원은 성장하고 회사는 발전하고 사회는 번영하고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죠? 그 답이 여기 다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일 잘한 사람. 일 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를 들어서 이기적 존속 추구의 가치를 많이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안 그러면 성취나 인정, 권한, 책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채용해야 될까요? 당연히 성취 인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을 뽑으면 되고, 근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하는 건 이제 또 추가로 고민을 좀 더 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동기가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은 어떨 때 동기를 받을까요? 돈의 동기를 받을까요? 아닙니다. 돈은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그게 동기로 잘 연결되지는 거의 않습니다. 아까 마이다스는 성과급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성과급을 받으면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길면 한 달은 효과를 줍니다. 한 달 정도는 아침에 좀 일찍 출근을 합니다. 근데 한 달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 사람 원래대로. 근데 문제는 1년 후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1,000만 원 성과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사업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한 700만 원 이래 주면 어찌 될까요? 그래, 회사가 좀 어려워서 요번에 700만 원 나와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1,000만 원 받아야지, 최소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결국 그 사람들의 기대 가치가 보상 가치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기대보다 큰 걸 줬을 때 보상이 일어나는데 그 보상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데는 연관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1년 후에 발생을 하고 그러면 700만 원 받은 날 어찌 될까요? 꿀꿀하죠, 기분이. 그리고 한 달간 어찌 될까요? 괜히 힘이 빠집니다. 괜히 재미없고 머리는 알아요. 회사가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평소 같지 않게 선배 뭐하나?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 안 났던 선배 생각나고 전화하게 되고 선배 내 요즘 꿀꿀한데 소주 한 잔 일이 안 될까요? 뭔 이야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 무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물론 돈이 턱없이 적으면 회사를 떠납니다. 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회사를 떠나면서 하는 분들의 변이 있잖아요. 이건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떠날 이유를 그가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20명이 있다. 근데 한 3명이 떠나려고 한다. 그럼 떠나면서 하는 분들은 봉급 적고 일 많고 힘들고 리더 성질 들었고 나는 사장 못 믿겠고 그래서 떠난다는 거잖아요. 그럼 있는 사람들이 답입니다. 떠나는 사람들은 떠날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역으로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있는 사람들한테 니는 왜 안 나가노? 이래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슷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돈도 조금 힘들고 이런 것도 어렵고 저런 것도 그렇지만 자기는 사장을 믿고 또 나는 지금 이 일하는 게 좋고 나는 이걸로 나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그게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있는 이유를 키워야 되는 거지 없는 이유를 없애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그죠? 대한민국은 헬조선인가요?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은 대한민국을 두고. 그럼 무엇에 답이 있을까요?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잖아요. 그럼 그걸 물어야죠. 그리고 그걸 더 강화시켜야 되죠. 초승달 아니죠. 어두운 부분이 안 보일 뿐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면 초승달을 보름달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 어두운 부분을 잘라내면 되나요? 아니죠. 어두운 부분을 그대로 두고 밝은 부분을 키워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무튼 그렇죠.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너무 열심히 들어주셔서 제가 평소에 잘 안 하던 이야기까지 많이 꺼내서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아까 소통 말씀드렸죠? 어떻게 소통해야 된다? 소통은 절대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감정으로 소통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존중하지 않는 소통은 어떤 소통도 실패합니다. 네, 존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지고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럼 상호작용을 할 때 뇌가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잠시 보죠. 성과 다 만들고 싶죠. 그래야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뇌가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내느냐 하면 뇌는 기회라는 자극을 받으면 이게 내한테 도움 될까 하는 걸 순간적으로 아까 정서 판단한다 그랬죠. 긍정, 부정. 그 판단을 순간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긍정적으로 자기한테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무의식이 열정을 올려줍니다. 열정이 올라오면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야, 니 그 목 위에 있는 그거 먹고 대가리 쓰라고 있는 거 아이가? 아들이 대가리를 안 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왜 안 쓸까요? 열정이 안 올라와서 안 쓰는 겁니다.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거 아니라는 거죠. 열정과 전략은 딱 붙어 있습니다. 뇌를 들여다보면. 열정이 올라오면 전략은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까 제가 그 전화를 딱 끊고, 이제 이 좋아하는 여성한테 전화를 끊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제 고참이 팀장이, 이영우 씨, 평소에 진짜 그 팀장 제가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불러서, 요즘 뭐 팀 분위기도 좀 그런데 주말에 청계산 등산 모임이나 한번 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아이고, 이wen수 이거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뭔 머리를 굴릴까요? 안 되겠다. 예전에 한번 돌아가신 고모 할머니를 이번 주말에 다시 돌아가시도록 작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고모 돌아가실 예정인데요. 머리 굴르 아무튼 그죠? 이해되십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을 키울 때 HRD를 생각하죠. HRD 하면 주로 뭘 생각하느냐 하나요?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지식 결코 아닙니다. 물론 지식이 없으면 성과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지식은 성과의 엔진이 아니라 성과의 재료입니다.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엔진이 돌아가지 않으면 성과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죠? 네. 지식은 이 전략을 모색할 때 전략을 모색하는 재료로 사용이 되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신뢰, 열정, 전략 이 세 가지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제일 처음에 뭘까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열정, 전략.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잘 돌릴 그런 인재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성실성. 이 네 가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당신 긍정적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긍정의 화신입니다. 대부분 입사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요? 열정적인가요? 이러면 대표님 제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몸 D입니다. 그죠? 네, 전략하면 저는 너무나 전략을 잘 굴립니다. 이리 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취직하고 싶어서 진짜 자기는 앞으로 그리 살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다스도 진짜 힘들었습니다. 좋은 사람 뽑는데. 제가 이제 면접을 볼 때 저는 100% 전원 면접을 다 봤거든요. 지금은 절대 안 봅니다. 전원 면접을 다 보고 뽑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원자를 이야기를 면접을 볼 때 어떻게 마이다스 지원하셨나요? 하면 갑자기 그 지원자 얼굴이 아주 음숙해집니다. 대표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사람인을 통해서 마이다스 홈페이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행복, 보람, 나눔의 핵심 가치는 저희 부모님들께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오던 세 가지 미덕이었습니다. 이러니 제가 어떻게 마이다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속았습니다. 이 긍정 적극 전략 성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데 이 싸가지 있는 사람들을 그냥 말을 시켜보고 뭐 서류 검토를 해보고 뭐 이런다고 인적성 검사를 해본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릴게요. 자, 좋은 리더십은 뭘까요? 구성원들이 성과 중심적 고몰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성과를 어떻게 낸다? 신뢰, 열정, 전략, 실행 네 가지를 통해서 내니까 신뢰를 구축시켜주는 게 리더가 할 일이고 열정이 올라오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리더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전략을 잘 설 수 있도록 코칭을 하는 것, 그리고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살 수 있도록 리더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것. 이 네 가지죠. 많은 학자들께서 아마 리더십을 연구하는 분들이 한 1000분 된다면 1000가지 리더십을 논문으로 내놨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의미가 있겠지만 신경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리더십의 본질은 이 네 가지입니다. 신뢰 구축, 동기부여, 전략 코칭, 솔선수범.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이 리더십은 집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자, 애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 그건 자기가 잘못된 거죠, 옛날에. 신뢰할 만한 그런 행동을 못 보여줬던 거죠, 뭐. 그렇죠? 자, 이 중에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신뢰 구축이다. 신뢰 구축이 되어 있으면 어떤 자극에도 긍정적인 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자동으로 머리를 쓰게 되죠. 신뢰입니다. 성과는 신뢰 곱하기 열정 곱하기 전략 곱하기 실행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도미노판이 신뢰인 겁니다. 신뢰판이 긍정적으로 넘어지지 않으면 열정이 올라올 이유가 없고 열정이 안 올라오면 에너지가 없어서 전략이 돌아가지 않고 실행이 부실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리더의 크기, 조직의 크기는 리더의 크기에 비례한다. 이 말은 진리입니다. 내 조직이 후지다. 내가 후진 겁니다. 네. 조직은 리더가 하는 만큼 크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주인의식이 없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은 자기가 끊임없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걸 의식 좀 해라라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잘하고 제일 크고 싶어 합니다. 그 동기를 해주기를 그걸 만들어주기를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죠. 우리가 사랑을 얻고자 하는 것처럼. 그걸 주시는 게 리더가 할 일 있다. 어떻게? 신뢰 구축, 동기부여, 전략 코칭, 솔선수범으로. 신뢰 수준이 곧 성과의 수준이고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다. 주인의식은 신뢰하는 만큼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손님 대접으로 하면 그들이 손님처럼 할 것이고 내가 그를 주인처럼 대접하면 그들의 주인처럼 될 겁니다. 주인처럼 하다 보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긍정 때문입니다. 그렇죠? 긍정적이어야지 우리가 소위 좋은 소통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제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리는 말이죠. 리더는 군림하는 자리 아닙니다. 리더는 끊임없이
참는 자리다. 그래서 저는 참 용기라고 하거든요.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 그러면 팔로워들은 주인의식 갖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식 안 갖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 뽑은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보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이런 표현을 잠시 한 번씩 씁니다. 야들아 내 죽거들랑, 저희 이제 구성원들한테 야들아 내 죽거들랑 반드시 전부 다 돋보기 하나씩 지참하고 내 장례식장에 와야 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몸 전체가 살이다. 그런데 내가 성질이 들어서 살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그걸 만들게 도와준 사람 이름을 새겨놨다. 그러니 돋보기 하나 갖고 와서 너가 살이 너가 찾아가라. 살이의 리더십. 발음이 잘 안 좋나요? 그래도 이 발음이 마이다스 IT에서는 표준말입니다. 마이다스 IT에 입사하면 반드시 부산의 어학연수 한 달간 다녀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안 되므로. 자, 이제 회사의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경영을 육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육성일까요? 돈 많이 벌어봤자, 명예 많이 쌓아봤자 다 우리 죽을 거니까요. 죽어 없어질 몸뚱아리에 돈을 담으면 얼마나 담겠습니까? 죽어 사라질 이름 속에 명예를 담으면 얼마나 많이 담을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결국 죽고 난 뒤에도 남는 게 무엇이 있을까? 사람. 좋은 사람을 키워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맑고 밝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경영이다. 그래서 참는다 라는 겁니다. 이 생물학을 들여다보면 사람 키우는 거나 식물을 키우는 거나 거의 같습니다. 100% 같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를 키우려면 첫 번째 무엇이 해결이 돼야 될까요? 좋은 씨앗을 먼저 심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좋은 씨앗을 심으면 그게 좋은 환경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올리고 꽃을 피우고 시방이 여물어서 성과라는 열매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 열매는 원래 어디 있었나요? 씨앗에 있었죠. 그렇죠? 씨앗 속에 열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앗을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현명한 농부는 항상 좋은 씨앗을 고르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씨앗을 뽑아서 이제 심어야 되죠. 그럼 심고 난 뒤에 그 씨앗이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 뿌리가 뭔가요? 뿌리가 잘 내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아까 신뢰. 그죠? 신뢰 본질이 뭔지는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날씨 주고, 그 다음에 햇빛을 쬐어주면 지가 알아서 크잖아요. 농부가 이 나무를 키우는 건가요? 씨앗 스스로가 크는가요? 뭘까요? 씨앗 스스로가 크는 겁니다. 씨앗이 크는 겁니다. 단 씨앗 기분에 맞는 환경이라서 더 잘 크고 어떤 경우는 더 잘 크지 못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걸 이해하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다스는 모든 경영의 핵심이 인사입니다. HRR, 좋은 인재를 뽑는 것, 잘 클 수 있는 사람 뽑는 것, HRM, 잘 클 수 있는 사람 잘 클 수 있도록 신뢰 환경을 구축시켜주는 것,
그리고 성공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훌륭한 인재로 그래서 세상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 요 네 가지가 마이다스가 하는 일이고 제가 하는 일입니다. 왜 제가 CHO인지 이해되시나요? 핵심이 여기서 성공 경험입니다. 구성원은 성공 경험을 통해서 큽니다. 리더가 잔소리하거나 리더가 관여하거나 하면 절대 클 수 없습니다. 절대 못 큽니다. 회사 시스템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래서 마이다스는 HR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일반 회사에서 인사는 지원부서잖아요. 그죠? 관리부서잖아요. 저희 회사에서 HR은 경영부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성공 경험이 일어나야 크는데 성공 경험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성과잖아요.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신뢰, 열정, 전략, 실행.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 그럼 신뢰를 잘 구축시키는 거죠. 네, 그런 작업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조금씩은 말씀을 드릴게요. 채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진짜 좋은 사람 뽑으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마이다스 IT의 자소서가 너무 어렵다.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한다. 이런 컴플레인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집요하게 그 자소서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소설이더라. 그럼 글 잘 쓰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성과를 잘 낼까? 아니겠죠. 글 잘 쓰는 분은 그냥 작가가 되어야 되겠죠. 자소서로는 알 수 없다. 절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이 학력이 좋으면 좋은 성과를 낼까요? 신경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 학력이 좋은 대학을 나온 분들이 그 옛날에는 일도 잘했어요. 왜냐하면 역량이 좋았거든요. 거기에 좋은 지식이 필요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그죠? 그래서 일을 잘하는 건 맞는데 요즘은 역량으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재력으로 가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배우는 게 뭔가요? 있는 답을 맞추는 걸 배우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리고 잘 맞추면 박수를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실제 생활에서 있는 답을 맞추는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연애부터 친구의 마음을 얻는 것부터 조직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부터 성과를 내는 것부터 있는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없는 답을 추적해 나가는 거지요. 경영이란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답을 만들어가고 추적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은 지금 학생들은, 특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주요한 리더들을 맡고 있고 전 세계를 무대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리더들의 대부분은 중하위권 대학 출신들입니다. 물론 마이다스가 세계 1위의 기술 경쟁력을 계속 가지려고 하면 탁월한 지적인 능력을 가진 석학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체 직원 중에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나머지 99%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이다스가 처음부터 그런 분들이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1000대 1, 500대 1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만 한 7년 전만 하더라도요. 카이스트 출신 직원을 하나 좀 뽑으려고 잘 아는 교수한테 부탁하고 해서 제가 회사 설명회를 하러 대전을 내려갔습니다. 사전에 홍보도 하고 교수님들 열심히 알려주고 해서 내려갔는데 몇 명 참석을 했을까요? 한 명도 참석을 안 한 겁니다. 한 명도.
교수님이 얼마나 민망했던지 교수님이 연구실에 있는 아들을 의무적으로 데리고 와서 한 몇 명을 앉혀놓고 회사 설명회를 했죠. 그날 저녁에 소주를 엄청 마셨습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을 뽑는 노력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전부 다다. 그리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다. 옛날은 그랬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느냐? 못 뽑니다. 그러니까 인적성은 인성과 IQ 두 가지를 주로 보는데, 인성이 좋은 것으로 보인다고 일을 잘하진 않잖아요. 그죠? IQ가 높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면접으로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요? 10% 정도입니다. 면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결혼하셨다면 중요한 면접 다 보셨잖아요. 잘 보셨나요? 면접으로도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 긍정, 적극, 전략, 성실 4가지의 핵심 자질들은 무의식 깊은 데서 나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시, 표정, 태도, 지식이나 심리, 성격, 지능, 기술 같은 것들은 살짝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놈들은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아니라 면접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입사 전형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상황에서 내는 퍼포먼스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으로 낼 수 있는 무의식 깊은 데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겠죠.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눈을 감아버려야죠. 그래서 마이다스가 개발해서 쓰는 게 이 시스템인 겁니다. 면접을 하는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분의 정서 상태 파악을 하고, 오른쪽에는 이런 게임을 통해서 이 사람 무의식 속에 있는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을 읽어내는 거죠. 얼마나 잘 맞을까요? 82% 정도 맞습니다. 아까 면접이 아까 제가 10%라고 말씀드렸나요? 소위 말하는 인적성이 약 30% 정도 맞습니다. 82% 정도 맞고요. 왜 이렇게 잘 맞는가? 수백 편의 전 세계 논문을 메타 분석을 했고, 그걸 알고리즘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5천여 회의 머신러닝을 했고, 저런 데이터들, 10만 명의 빅데이터를 이용을 했고, 이런 이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뽑아야 될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조직에 들어와서는 안 될 분들을 뽑는 게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끊임없이 비판적인 분들. 그걸 마이다스에서는 소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 아시죠? 자연성, 가연성, 불연성, 이래 3가지로 분류하죠. 저희는 거기 하나 더 넣어서 소화성. 소화성이 뭘까요? 불이 붙으려고 하는데 꺼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절대 조직에 들어오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위험군을 선별해내는 시력은 78%, 좋은 사람을 보는 것은 84% 정도입니다. 이 회사들이 현재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1200개 회사 정도 되고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리고 회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제도나 어떤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 그죠? 우리 무의식은 끊임없이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다루려고 합니다. 부정적 불확실성이 커 보이면 우리는 근심, 걱정, 불안, 공포를 느끼고 위축되고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고 반대로 긍정적인 불확실성이 많은, 예를 들면 희망, 비전, 발전, 성장 저런 것들이 보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긍정 적극적인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뢰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조직에서 우리가 시스템들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공평한 기회, 투명한 과정, 공정한 보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 세 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 요번에 인사팀의 인사조직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보고 복지 또는 평가 이런 시스템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할 때 항상 공평한 기회에 위배되진 않는가? 투명한가? 그리고 공정하게 보상이 일어난다라고 구성원들이 생각할까? 이 세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또 아까 물질적인 보상은 마이다스는 실행하지 않는다. 그게 그 뇌를 중독시키는 거거든요. 돈을 딱 받으면 우리 뇌 중에 아나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불이 쫙 들어와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독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에 1,000만 원 보상금을 받았는데 요번에 700만 원 받으면 힘이 안 나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사회적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물질적 보상이 무엇이고 사회적 보상이 무엇이냐? 잠시 들여다보면 마이다스는 상이 무지하게 많은 회사입니다. 끊임없이 상을 주려고 혈안이 돼 있고요.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때가 되면 상을 줍니다. 그래서 매일 주는 상, 감사 칭찬 프레이드 또는 여러 가지 매달 주는 상, 분기, 반기에 주는 상, 상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상금 많이 들 것 같죠? 사실은 상금 그리 많이 들지 않습니다. 사회적 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마이다스는 상을 받으면 그 구성원의 일가 친척들이 대부분 다 압니다. 그게 사회적 보상입니다. 이런 거죠. 요번에 우리가 이런 시상을 하는데 가족들한테 알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형한테도 이거 이야기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동생한테도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저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 상 받으러 갑니다. 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 일가 친척들이 다 본다는 상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사회적 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황금 명함인데요. 아주 얇은 황금 명함입니다. 엄청난 비싼 거 아니고요. 저걸 만들어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게 뭘까요? 한 분이 차 앞에서 뭔가 이렇게 포즈를 잡고 사진을 찍었는데 포상, 마세라티입니다. 그럼 마세라티를 주느냐? 아닙니다. 그럼 사진만 찍게 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한 달 공짜로 탑니다. 그리고 요 자리가 사장 자리 바로 옆에다가 사장이 차대는 바로 옆에 돼. 지금은 사장이 없죠. CHO 자리 바로 옆에다 대고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낸 분한테는 한 달간 요즘은 좀 나눠 타는 것 같은데 요즘 보름인가? 예, 보름입니다. 보름 이제 탑니다. 근데 왼쪽에 거는 USV고 오른쪽 거는 세단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거는 주로 이제 부부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네 같이 타고 다니는 거고 오른쪽에 거는 친구들 그러니까 그 식구들 다 데리고 밥 먹으러 갈 때. 요즘은 성차감보다 중요한 게 하차감이라며요. 근데 저거 돈 많이 들까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런 편지를 하나 보내죠. 저걸 보낼 때 부모님들한테 보냅니다. 저 꽃다발을 저렇게 상 받는 분이 있으면 저 이제 편지 옆에 편지 하나 보이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요번에 사위분께서 이런 상을 받아서 진짜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니 박수를 좀 쳐주세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직접 편지를 쓴 이유는 이분이 제가 아주 비싼 맛있는 그 호텔 식사권을 동봉을 해놨는데 배달 사고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꼭 받아서 먹어보시라고. 재미없나요? 예, 그런 게 사회적 보상이거든요. 아까 제가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저희 구성원들이 먹는 식비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무지하게 높은 금액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고 전 세계적으로도 식대로는 가장 많이 나가는 걸 겁니다. 그럼 마이다스가 돈을 잘 버니까 그렇지 않은가? 예, 그렇겠죠.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돈 자랑이 아니라 아까 마세라티 이야기는 돈을 거의 내지 않고도 엄청난 가치를 낼 수 있는 아이디어들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상 중에 이게 출입증이잖아요. 저희 회사 출입증입니다.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죠. 그죠? 저게 그분이 받은 상의 종류를 나타내는 스티커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상 주면 어찌 하나요? 그냥 상 수여하고 박수치고 회식하고 끝. 며칠간 기분 좋다 끝이잖아요. 근데 저거는 출입증에 평생 회사 다니는 동안은 저거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훈장인 거죠. 저 하나 얼마일까요? 1원. 예, 저런 겁니다. 마세라티 비싸지 않습니다. 한 달 운영비가 한 대가 한 300만 원. 한 달 한 300만 원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사가 규모가 적고 수익이 적을 때는 좀 부담스럽죠. 그러나 다른 아이디어 충분히 잘 낼 수 있다. 그리고 마이다스 아까 1,000만 원 정도 밥값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제가 회사를 만들고 난 뒤에 부터 이제 아침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포항에서 짐을 사들고 이제 분당에 올라와서 모텔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출퇴근할 때였는데 저는 아침을 안 먹으면 안 되거든요. 아침은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몸이 먹는 게 아니라 뇌가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꼭 먹는데 보통 젊은 분들은 아침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모텔 바로 앞에 있던 김밥집에서 제가 떡하고 김밥 한 줄씩 사가던 게 마이다스 1,000만 원 음식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몇 년 지나서 한 5, 6년 지나서 이제 식당을 대놓고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4,000원 주고 한 끼 아침을 그 식당에다가 지불을 하고 그럼 직원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아침을 먹고 회사로 들어오면 되죠. 근데 하루는 인사팀장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얼굴이 벌게서 저한테 올라온 겁니다. 와,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 사장님 아침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아침 하지 맙시다가 아침 먹는 거 이제는 끝냅시다 이런 이야기. 와 이랬더니 몇몇 직원들이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밥 먹었다고 사인만 하고 우유 한 통만 들고 온다는 거죠. 그럼 우유 한 통에 300원이었는데요. 회사 바로 이 사무실 입구에 편의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돈 300원 내고, 그죠? 우유 하나 가져가면 되는 것을 아니고, 지돈 300원 아끼기 싫다고 헐레벌떡 식당까지 뛰어가서 거기다 사인하고 우유 하나만 갖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그런 나쁜 놈들한테 아침을 왜 먹여야 됩니까? 이제 열받은 거죠. 들으니까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오케이. 결국 아들이 늦게 와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오는 것은 잠 때문이다. 그죠? 그러면 잠맛보다 밥맛이 더 좋도록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나? 돈 더 올려주라. 그래서 2,000원을 더 올리고 젊은이들이 먹고
먹고 싶어 하는 메뉴를 식당 아주머니께 따로 부탁을 좀 드려줘라. 그러니까 뭐라느냐면, 그러면 4,000원짜리 우유를 먹는 게 아니라 6,000원짜리 우유를 먹을 아들이 있을 텐데요. 알았다. 그러면 1,000원씩 받아라. 우유값보다 조금 더 비싼 만큼 돈 받자.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분당에 밥 못 먹고 사는 성남 애들 먹일 수 있도록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1,000원을 내면 회사에서 1,000원을 더 내서 2,000원에서 지금 20년째 성남 일원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 같이 밥을 먹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회사 한층 전체를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회장님, 회원들 한번 모시고 오시면 아침, 점심, 저녁 뷔페로 어떻게 먹는지 한번 놀러 오세요. 네. 경영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다. 복지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복지는 사랑으로 하는 거다. 그죠? 네. 돈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얼마 전에 모 재벌의 또 이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렇긴 하지만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가져가셨잖아요. 그죠? 그 돈은 어디 있나요?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죠. 그 계좌를 가지고 있는 땅은 그러니까 그거는 사회잖아요. 결국 기업인이 만든 가치는 그 사회에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인이 번 돈은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자기가 집행 권한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돈을 쫓는 것보다는 저는 돈을 좀 멀리하는 게 필요하다. 결국 사업의 성패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내가 얻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마이다스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업을 실패하고 수많은 사업을 성공했는데 결국 실패와 성공에 딱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제가 관련된 분들의 마음을 성공적으로 얻었느냐 못 얻었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 거 이해되시나요?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경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남기는 것도 아니다. 결국 사람을 남기는 것. 바른 사람을 남기는 것. 그게 저는 경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는 회사의 비밀, 모든 직원들이 주인처럼 자주자발자율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게 이런 주인인, 모두가 주인 되는 회사죠. 핵심은 주인이 되려고 하면 그들이 성공 경험을 해야 합니다. 성공 경험을 하면 성취감, 인정감이라고 하는 이 보상이 뇌 신경회로에 의해서, 신경전달 물질에 의해서 자동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성취감, 인정감이 누적이 되면 자신감, 존재감, 자존감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이 자주적인 어떤 성향을 만들어내고 존재감이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존감이 자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분들이 팔로우한테 신경을 써야 될 거는 핵심은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성공 경험을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처음에 드릴 때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혁명은 사회적 변혁이 급격히 일어나는 걸 우리는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도 그 불확실성이 가득 찬 세상이 앞으로는 우리 앞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북화라고 하잖아요. 그런 그 4차 산업
그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그런 세상, 뭐 초생산, 초연결, 초통합의 세상, 초가 세 가지가 붙었으니 엄청나게 정신을 못 차릴 만한 그런 세상이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될까? 경영의 구루인 피터 드러크가 한 말이 있죠. 경영은 예측하는 게 아니다. 경영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앉아서 예측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럼 경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이불변, 응만변. 변하지 않는 하나의 이치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한다는 거죠. 그 이치가 뭘까? 중용 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이 내린 것을 성이라고 한다. 솔성지위도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한다. 수도지위교, 그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결국 본성이 잘 드러나도록 키우는 것. 진달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달래로, 개나리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개나리로 키워내는 것.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저는 그런 사람들을 경영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거짓말하고 가짜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를 더 멋지게 이야기를 하면 박수 많이 받는 분들 많잖아요. 뭐 정치, 세상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절대 가짜로 승부할 수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저는 경영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영하는 사람들은 가짜를 이야기를 하면 바로 뽀록 나고요. 가짜를 만들면 바로 잡혀가잖아요. 진짜 진검승부를 하는 사람이 저는 경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을 가장 멋지게 바꾸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배고프면 어떤 깃발을 꽂아도 초라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유하면 어떤 깃발을 꼽아도 폼납니다. 그게 진보의 깃발이든 보수의 깃발이든요. 진짜 진검승부를 하는 분들, 저는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경영자는 결국 세상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몹시 부족한 생각이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싶어하는 요거 가지고만 우리 생각을 해보자. 간단하게. Back to the essence. 그런 본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언제 동기부여를 받든가. 그죠? 잘 살고 잘하고 잘 크고 그걸 도와주는, 저는 그런 아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경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질문. 네. 아까의 그 기준으로 보면 사람을 선택을 이렇게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네. 채용의 기준을 해서 만약에 조금 역량이 떨어지는 직원이 입사를 했을 때 과연 이 직원을 계속 키워야 될 때 가르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원을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데 뭔가 계속 안 끌려오는 느낌이 들고, 그럼 얘를 포기해야 되나? 내보내야 되나? 했을 때의 그런 기준점이 아직도 저는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네. 대표님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기준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은 아마 모든 기업인들이 하는 고민일 겁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만나보면 그러니까 그 경영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면 이 회사가 잘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이 회사 수준 대충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는 이미 잘 되는 회사입니다. 아니고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회사는 힘든 회사입니다. 지금 사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무지하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육성은 지식을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육성은 성공 경험을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성공 경험을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야 되잖아요. 성과를 내려고 하면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이 발행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리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어떤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 최고 경영자도 중요하지만 그 직속 상사가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할 수도 있고 아주 태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공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뽑았는데 참 잘 못한다 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이 사람을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잖아요. 아까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린 것 중에 사람은 대충 소화성, 불연성, 다연성, 자연성 네 가지의 성향을 가진다. 자연성은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는데 지가 그냥 하고 있는. 가연성은 기분 좋으면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대충 하는. 불연성은 그냥 끌고 가야지 가는. 소화성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 비판을 해서 결국은 그 옆에 불이 붙으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불을 꺼버리는 이런 사람들 소화성이잖아요. 그죠? 소화성하고 불연성은 절대 뽑으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뽑았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니 진짜 인본 경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찌하냐? 내보냅니다. 네, 단 나가세요 안 합니다. 야,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네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노력을 해보자. 그러면 그런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습니다. 며칠 하다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되겠다. 그러면 재택근무를 한번 해보자. 그럼 재택근무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는 일 안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더 멋지게 개선할 레포트들을 쓰게 합니다. 그거 한 열흘 정도만 쓰면 힘듭니다. 그러면 대부분 자진 퇴사를 하고요. 이해되시나요? 아니고 이 사람이 긍정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 이해입니다. 가연성의 이해거든요. 긍정성을 갖고 있을 때는 보통 사람이 기업에 들어와서 몇 프로의 퍼포먼스를 낼까요? 한 30% 정도밖에 안 냅니다. 한 30% 정도밖에 안 냅니다. 그것도 일반 기업이 그렇고요.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더 떨어지고요. 근데 저는 30%밖에 안 내는 사람을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은 100% 낼 수도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그걸 최소한 70%를 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못 드렸는데 마이다스에서는 중요한 이 핵심적인 구호가 있습니다. 5는 5대로, 10은 10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5를 맥시멈 능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5를 다 쓸 수 있도록 돕는다. 10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을 다 쓸 수 있도록 돕는다. 단 그가 회사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안 보고 있는 분이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분이 있다. 그죠? 그러면 내보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표를 내면 이제 요즘은 제가 거의 안 만납니다만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제 기준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나가서 인생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절대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키울 수 있다라고 확신이 들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면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거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진짜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저의 기준입니다. 또
인사가 만사인데 기업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어떤 분은 이러한 행위를 운떼기라고 하는데 중소기업 입장은 매우 쉽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소화성에 대한 구별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 드립니다. 이게 진짜 힘든 일인데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회사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갖고 들어오지만 그게 얼마 안 가서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부정성이 언제 학습이 되느냐 하면 영유아 시절, 그러니까 영세에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한 3세까지 학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환경으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면 이 친구는 상황을 보수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보는 걸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스스로 고통스러우니까 환경을 자꾸 제거하는 쪽으로. 그래서 리더만 보면 그냥 이 피하거나 안 그러면 제거하고 싶어 해요. 그런 게 끊임없이 불평불만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을 면접으로 본다는 것은. 지금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만약에 적은 회사 같은 경우에 저희 시스템을 쓰면 참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마 비용 부담이 좀 클 건데 하반기가 되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주 저렴하게 그 시스템을 쓸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극을 주고 부정적인 성향의 반응을 읽어내거든요. 뭐 이런 정도는 물어볼 수 있겠죠. 가장 분노가 일어났을 땐 언제 일어나느냐. 그리고 분노는 어느 정도 자주 일어나느냐. 또 예를 들어서 기분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하느냐. 또는 제가 물어볼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때 그의 눈빛을 보는 편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부정적인 분이 들어오면 조직 전체가 너무나 아프잖아요. 뭐 그런 정도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원동력. 산업단지에는 10만 입주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 생산 67%, 수출 67.3%, 고용 48.6%를 차지하는 산업단지의 중심에는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가 있습니다. 전국의 22개 경영자협의회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가 키바로 새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산업단지 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새 이름, 코리아 인더스트리얼 비즈니스 어소시에이션, 키바. 국가 경제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키바는 상생협력 강화, 산업진흥혁신활동 강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기에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혁신하고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정보 교류와 역량 결집을 강화하겠습니다. 혁신으로 변화하는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성장은 결코 혼자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22개의 지역 경영자 협의회가 키바로 하나가 되어 결속력 강화와 혁신 산업단지를 선도하겠습니다. 키바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의 도약을 지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산업화의 수출의 전초 기지로서 반세기 산업단지의 역사가 곧 제조업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단지 제조 혁신에 키바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홀로 찬란히 빛나는 북극성처럼 대한민국 산업단지의 앞길을 밝게 비추고 미래를 향한 진정한 가치에 새로운 도전을 더해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돋움하여 대한민국 대표적 국가경제단체로서의 의지와 위상을 나타낼 곳. 화합, 세계, 미래를 향한 경제산업의 지표. 우리는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키바입니다.